반갑습니다. 전자상거래 경영 컨설팅 JSN 대표이사 이정수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0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사업계획서의 중요성과 사업 작성의 작성 원리 7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괄성이나 예산, 목적, 구체적인 내용, 장점, 협력, 시장 분석에 관련되는 온라인 통역에 관련되는 내용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작성 요령에 관련되는 10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 목표는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배운다 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목적은 나를 위한 사업계획서인지, 심사위원을 위한 사업계획서인지, 또는 투자자를 위한 사업계획서인지, 회사 소개를 위한 사업계획서인지에 대한 등등의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용도에 맞는 작성 방법을 공유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요령의 10가지 포인트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목적과 용도를 고려하자. 내가 사업계획서를 얘기하시는 그 다양한 목적,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용도를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앞전에 얘기해드렸듯이 다양한 목적에 관련된 용도에 따라서 지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대상이 남녀에 따라서 또는 용도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쉽게 설명하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간혹 작성자가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를 받으시는 분이 좀 더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팀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자. 팀이라는 것은 사업은 혼자 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소극차원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지원, 도와줄 수 있는 물적인 아니면 인적인 자원이 필요한데 그 인적 자원의 팀의 역량이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자. 중요한 내용이겠죠.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는 지금의 현황보다는 이러이러한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시합니다라는 비전을 어떤 식으로 제시해야 돼야 될지 10가지 포인트 중에 명확하게 5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 사업계획서 내용이 너무 광대하게 진행이 되어버리면 광대한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세부적으로 진행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 타겟팅을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는 경쟁사와 차이점을 부각하자. 분명히 경쟁 없는 아이템이나 사업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의 차이점을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고 부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는 명확한 장점과 단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장점만 있을 수도 없고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9번째는 객관적인 재정 상황. 현재 재정사항이 넉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재정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관과 단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를 내용을 주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을 명시하자. 한계점은 끝점을 저희가 어떻게 할지, 그래서 도달점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갈지를 사업계획서 내용, 작성 내용에 포인트로 등록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의 10포인트 중 첫 번째, 목적과 용도를 고려하자. 앞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나를 위한 사업계획서인지, 심사위원을 위한 사업계획서인지, 투자자를 위한 사업계획서인지, 회사 소개를 위한 사업계획서인지 등등이 나눠줘야지 분명한 목적과 용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포맷을 PPT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될지 또는 프레지나 우리가 원하시는 워드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량도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투자자에 대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금액이나 내용에 관련되는 비전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나를 위한 사업계획서라면 기간별로 집행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과 용도를 고려한 작성 요령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을 고려하자라고 제가 매번 예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 사업 계획서를 읽어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일까? 예를 들어서 소속 업체일 수도 있으실 거고요. 또는 직업군으로 나눈다면 회사 대표일 수도, 담당자 인사 담당일 수도, 또는 학교로 따진다면 교수님이시나 아니면 이 학교에서 관련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에 관련되는 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겠죠. 남자일 때도 여자일 때도 각각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포맷을 해야 될지, 사업계획서 발표나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이별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측정을 하신다 그러면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예제나 아니면 단어 등등이 아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소속 직업, 직업군, 남녀별, 나이별을 고려해서 그 타겟팅에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 맞죠? 전문 용어 필요 없습니다. 전문 용어는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내가 표현을 하기 위한 거지, 심사관이나 그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전문 용어에 관련되는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계획서를 볼 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명확하게 어필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인지를 보시는 거지 전문 용어에 관련되어 있는 숫자상의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부김씨라는 분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사관에게 제시를 하실 때는 어부김씨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물고기를 파는 곳이겠죠. 어떤 식으로 물고기를 판매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내가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팀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자. 팀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 진행하거나 진도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팀이라는 것은 저희가 함께 하시는 분, 그게 직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와주시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나랑 연관되어 있는 물건을 받거나 사업 비전에 같이 투자를 해주시는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자, 어필하자는 내용은, 역량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저희가 보니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즉 다시 말해서 팀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어필해서 저희 팀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제시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회사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사업계획서가 완성도 있게 제시가 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겠죠. 회사가 충분히 넉넉하다면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필요가 없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즉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시는 분이 이것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가능성을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입니다. 제시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나?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틈새 시장이라는 것은요, 세분화를 상품화 또는 아이템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세무다는 내용으로 내 아이템과 사업에 관련되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A라는 상품을 국내에 있는 모든 여성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너무 폭넓죠? 그래서 다시 세분을 한다면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중에 몇 대를 할 거냐? 예를 들어 30대 중에 직장인인지 주부인지, 그러면 직장으로 간다 그러면 직장인 중에 내가 어떤 용도로 쓰시는 분이라고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좀 잡으시는 게 틈새 시장 공략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물론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겠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상품, 회사, 팀, 즉 다시 말해서 경쟁사와 차이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경쟁사의 상품은 저희 상품은 특화되어 있는 상품이라서 국내 또는 세계에서 최초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유사 상품과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같은 상품으로 보시기 때문에 상품과 회사, 팀을 주고 경쟁사와 우리 회사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부각시켜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유사 상품과 대치 상품이 나와 같이 하실 수 있는 상품, 무형이든 유형이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0포인트 중 8번째는요. 명확한 단점을 제시하자. 자, 어떻게 제시할지는 앞전에 얘기도 잠깐 드렸고 또 다음 강의에서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면 장점과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포용을 하고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 또는 사회 내부적인 형태 말고 외부적인 형태로 어떤 기회가 왔는지, 그리고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SWOT 분석편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내용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자, 객관적인 재정 상황을 파악을 하자. 돈 문제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제시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내용을 표현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금액적인 부분이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의 제일 목표는 이윤 창출입니다. 투자와 내가 수익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재정 상황, 우리 상황이 지금 얼마고, 그리고 얼마의 투자가 필요하며 앞으로 그 투자를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의 이윤 창출을 낼 거다라는 게 명확하게 계획서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간과 돈, 그리고 재정 사항을 파악을 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0포인트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한계점을 명시하자라고 제가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점은 뭐냐 하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언가에 관련되는 범위, 또 제한적인 내용, 또 가지고 있는 각각의 범위선의 테두리,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경과선에 관련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한계점을 내드리는 것을 명확하게 끊어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을 파악을 하고 있고, 이 파악된 내용으로 앞으로 계획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강점은 부각을 시키시되 약점에 관련되는 대치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사업계획에서 원하시는 내용의 결과치를 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0포인트입니다. 1. 첫 번째, 목적과 용도를 고려하자. 2. 대상을 고려하자. 3. 쉽게 설명하자. 4. 팀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자. 5번, 회사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자. 6.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 7. 경쟁사와 차이점을 부각하자. 8. 명확한 단점을 제시하자. 9. 객관적인 재정 상황을 파악하자. 마지막이죠. 10. 한계점을 명시하자. 자, 이러한 내용 10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보다 원하시는 내용으로 도달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